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어제는 조금 많이 하락하나 싶더니 오늘 우리나라 증시 나쁘지 않은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는 3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92.9로 전월 대비 7.2포인트 낮았으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온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길이 그러면 안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게다가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반영한 기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0을 밑돌면은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낮은 65.2포인트까지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미국 증시에서는 경기 둔화 걱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걸까요? 왼쪽 차트 보면은 반영이 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시는 조금은 미지근한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유연성에 더욱더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부 국가들은 예외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밝히면서 증시는 결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뭐 관세니 뭐니 하면서 경기 둔화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증시가 쭉 하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시 트럼프가 아유 그런데 내가 너무 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좋게 좋게 하자 얘들아 잘 알겠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야 그러면 어차피 관세 때문에 둔화가 생긴다는 건데 관세 전쟁이 좀 약해지면 둔화도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도 조금 상승했지만 하지만 저의 뷰는 계속 동일합니다. 딱 19,000포인트 이 정도까지 도달을 한다면은 일단 미국 증시에 좀 비중이 많다면은 조금 줄여보는 방법도 쓸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이 와중에 돈나무 언니가 오랜만에 야, 역시 이분은 이렇게 말해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테슬라 2,600달러 간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참고로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0조입니다. 진짜 크죠? 그런데 지금부터 2,600달러면은 지금보다 10배입니다. 10배. 일경 3,000조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뭐 언젠가는 갈 수 있겠죠. 10년이든 20년이든. 하지만 테슬라는 단 5년 만에 갈 것. 요렇게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시에는 바로 로보택시가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니까 앞으로 10배가 오르려면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가 전부 다 해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이제 비아디의 성장이 빨라서 테슬라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로보택시에서는 테슬라가 짱이라며 비아디는 이거는 시작도 못한 사업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돈나무 언니는 한물간 투자자는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거는 돌고 돌아요. 또 언젠가는 코로나 당시에 그 성장주가 엄청나게 뜨거웠을 때 워렌 버핏도 퇴물 소리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무려 한 2년, 3년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역시 워렌 버핏 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또 언젠가는 성장주 위주의 장이 분명 올 거고 그때가 되면은 돈나무 언니는 또다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그 중심에는 테슬라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로보택시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 이제 진짜 시작이다.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로 진출한다고 하는데요. 26년에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며 이 정도면 진짜 로보택시 시대에는 미국에서는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시험 주행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시험 주행은 이미 하고 있고요. 이제는 시험 주행이 끝났으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갈수록 서비스 지역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는 오는 6월에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연 로보택시 전쟁에서는 누가 이기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이거 진짜 귀엽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캐릭터는 다오라는 캐릭터 다들 아실 겁니다. 저 기릿의 마스코트죠. 그런데 이 친구 이거 사람이 그린 게 아닙니다. 바로 챗 GPT가
제가 캐릭터 딱 두 개만 던져주고 얘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로보택시 보고 놀란 거 그려줘라고 그려달라니까 이렇게 한 20초? 10초? 그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만에 그려낸 작품이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야, 그림 작가분들은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거 GPT 안 쓸 수가 없겠습니다. 계속 사용하면서 키리분들이랑 귀여운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산불 어느 정도 났나? 사실 저는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불이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갑자기 고속도로 통제 소식에 한번 찾아봤더니 야, 무슨 영상을 봤는데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밤새 불이 번져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까는 또 헬리콥터도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타났고요. 지금 경북에서는 서울의 3분의 1 정도가 소실이 되었다고 하며 여러 사찰도 전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산불 관련주가 오르는 모습, 관련주라는 위닉스, 자연과 환경, 파라텍 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까지 비가 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비가 좀 더 많이 내려서 빠르게 진화되길 바라며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오늘 관련주는 자연과 환경과 위닉스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다음입니다. 구리, 구리구리한 냄새가 난다. 오늘 구리 관련주가 급등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죠. 구리가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런데 결국 뉴욕 상품 거래소의 구리 선물 가격이 5.21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나타났네요. 그러면서 오늘 구리 관련주가 급등.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팔아야 됩니까? 아니겠죠. 모든 자산은 신고가를 내고 나면은 더 가는 성질이 분명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구리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구리 관련주 지난주까지는 이제 관심 종목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필수 종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이야기 나왔으니까 중국 증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중국 증시 ETF 투자, 과연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최근 중국 증시가 작년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인 거는 팩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시각도 반반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심플합니다. 중국 기술주가 많이 오르면서 중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름만 있으면 떨어짐이 있다. 단기 과열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 오른다고 보는 사람은 미국이 AI로 크게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2년 연속이요. 그거랑 똑같이 중국도 AI 바람이 불면서 이제 상승 출발했는데 짧은 조정이 나타나고 난 다음 다시 또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하는 길이 그 미국이랑 중국은 다르잖아. 맞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리분들이 알다시피 최근 뉴스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AI,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등등 모든 부분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실 이제 위 섹터는 우리가 따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AI 관련 첨단 산업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 타이틀이 과거랑 정반대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 말인즉슨 AI 패권을 다투는 중국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과연 앞으로 중국 증시는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1년, 2년 장기적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워터밤 K-팝 대거 출동. 4월 중순 중국 하이난에서 워터밤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K-팝 가수들이 대거 출동한다고 합니다. 갓세븐의 뱀뱀, 블랙스완, 헨리, 제시카, 제시, 웨이브이 등등 이러한 K-팝 가수들이 대거 출동을 한다고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공통점은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인은 아니라고 하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트리플스가 5월 음악 축제에서 무대를 한다고 하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한국인 국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7명만 참여를 한다고 하며 그리고 아이브는 팬사인회를 하는 등 확실히 교류가 활발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겠죠.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진짜 한국인 가수도 공연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면은 한한령 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리쥬란 인기가 심상치 않다. 파마 리서치의 스킨 부스터 리쥬란의 글로벌 인기가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수출이 데이터를 보면은 리쥬란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 향을 필두로 고수요가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쥬란의 매출이 본격화된 것은 작년부터로 매출 성장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유료평 판매도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보증권 목표가 38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사실 좀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살지 말지 고민을 해놓고 60일선이 온다면 그때 매수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오면은 '내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오른 주식은 언제든 어느 정도의 조정은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다음입니다. 하반기 그들이 온다. 올해 하반기는 엔터업계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BTS의 컴백이죠. 하이브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왼쪽에 바로 차트가 보이네요. 방금 전에 봤던 파마 리서치 이런 식으로 20일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다가 또 언젠가 60일선을 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살지 말지 고민을 해보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어서 보자면은 IM증권은 BTS의 완전체 컴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비 54%나 증가한 5천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목표 주가 32만 원 제시 지금보다 3, 40%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 과연 한한령 해제 기대감 등이 있는 하이브 어떤 식으로 올라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문디 공매도 잘못 치면은 문디자쓱된다. 자, 유럽의 최대 자산 운용사인 아문디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공매도가 시작하며 한국의 공매도 공격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공매도 세력이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 지금 한국은 이미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선반영된 상태이며 오히려 증시는 앞으로 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공매도 공격을 섣불리 하다가는 크게 물릴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자, 공매도가 진짜 코앞입니다. 그래서 예상 공격 리스트가 현재 돌고 있는데 이 공격 리스트는 생각보다 찾기가 쉽습니다. 바로 대차장고에서 나온다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공매도는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남한테 주식을 빌려서 파는 기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10개만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매도 때리고 나중에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은 저 기릿은 다시 그 주식을 산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게 되고 저는 이제 그 차익을 먹는 그게 바로 공매도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기리분들이 저한테 주식을 빌려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걸 바로 대차라고 하고 얼마나 많이 빌렸는가가 바로 대차잔고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기업은 공매도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칠 가능성이 높다잉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근 들어 내 주식이 좀 오른 것 같다. 그렇다면 대차잔고 흐름이 좀 늘어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차장고 상위 기업인데요. 1등부터 보자면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표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에코프로, 삼성 SDI, 기아,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등등 일단은 2차 전지가 조금 상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심하자는 게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세이브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위에 증권 대차를 누르시고 종목별 대차 거래 현황 요거를 누르시면은 자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내가 들고 있는 기업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나 에코프로비엠을 딱 쳐봤는데 최근 6개월간 알테오젠은 좀 늘긴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늘긴 했어요. 그럼에도 뭐 이 정도면은 뭐 평소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확실히 쭉쭉쭉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무조건 대차가 있다고 공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 주식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앞으로 공매도가 제기되고 넥스트레이드 종목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증시의 거래 대금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해외 투자 열풍도 여전한 만큼 시장이 반등하면 얼마든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H투자는 뭐 증시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걱정하지 말고 결국 거래가 늘어나니까 증권사를 주목하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특히 키움증권과 미래셋증권을 주목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증권사 중 국내 해외 거래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넥스트레이드 거래 점유율도 33%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거래 점유율 2위, 해외 주식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해외 법인 브로커리지 영업도 강화에 기관 고객 관리가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오히려 사자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